안녕하세요. 이규현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면역 건강을 위한 알파벳 건강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실 기본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치료제만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부작용 없는 백신이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부터 다스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면역 체계라는 뭘까요? 방어 체계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렇게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침입을 방어하는 방어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거고요. 이런 면역 체계가 없다면 몸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병원체를 만나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얻고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테스형 아시죠?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형. 그 테스형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소크라테스죠.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현명한 사람은 건강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자, 면역. 약해지는 데는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원이 있는 거죠. 그 근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나무 잎사귀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보여지는 것,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암이나 자가면역질환, 당뇨병, 우울증, 고혈압, 이런 것들은 이 뿌리에서 오는 것들, 염증, 비영양식, 독소, 수면 부족, 대인관계 부족, 소화력,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영양 부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웰니스란 육체적 건강만이 아닌 겁니다. 웰니스는 일반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지만, 웰빙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8가지 웰니스 사이클이 있죠. 감정적, 영적, 지적, 육체적, 환경, 재정, 직업,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웰니스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면역 건강을 지키기에 ABC가 있어요. ABC. 아주 쉽죠. 모든 거 다 ABC부터 해야 돼. 영어를 배울 때도 ABC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잘잘. 잘 걸어다니자, 잘 먹자, 잘 자자 해서 걸먹자 한번 외쳐봤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제가 잘잘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걸먹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잘잘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이런 건강 지킴의 순서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 하나씩 뭐가 A고 뭐가 B고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알파벳 건강법 A부터 I까지가 있습니다. 이 건강도 ABC 순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A는 자세라는 거죠. 에티튜드라는 단어인데, 에티튜드, 골격 구조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레인지 해야 된다는 거죠. 다 A에 관계돼요. 그죠? 어레인지. 자세를 어레인지 해야 된다. B는요, 바이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영양 시스템인데 이걸 빌드 해야 돼요. 빌드. 네.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서큘레이션이에요. 순환이죠. 에너지, 그 다음에 혈, 림프, 기혈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C, 클렌즈 해야 돼요. 클렌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는 뭘까요? 딥슬립입니다. 딥, 숙면이죠. 이건 렘 수면이라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엑서사이즈죠. 엑서사이즈. 근데 뭐냐면 심혈관이 튼튼해지는 엑서사이즈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는 뭐 페이스에서 뭐 사실 뭐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기불천 뭐 해서 뭐 종교를 갖고 계신 분 이런 뭐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없으신 분들은 메디테이션, 명상을 해주시면 좋다 하는 거죠. G는 뭐냐면 그린 에어라고 해서 not just fresh air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신선한 공기가 아니라 그린 에어를 마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H는 하이드레이션은 이건 사실 물이라는 뜻인데 충분한 물,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마셔야 된다는 거죠.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겨요. 자, 햇빛, 그러니까 일루미네이트, 햇빛이죠.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요 A, B, C, D, E까지만 을 지켜도 요것만 지켜도 면역 건강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그러면 A라고 했는데 A, attitude라고 했죠. 자세입니다. 뭐가? 골격이. 요 골격 구조가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집도 골격 구조가 바로 서야 집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 붙어있는 설비들이 정상 작동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신경계를 주장하는 척추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B, 바이옴 시스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양 체계라고 그랬어요. 좋은 영양을 먹고 있어야 된다. 건축 자재에서 좋은 자재가 투입돼야지 집이 튼튼한 거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양분이 제대로 섭취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이게 이용이 돼야만 건강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서큘레이션인데요. 순환이지 않습니까? 뭐가? 기혈수가 잘 돼야 된다. 이걸 해서 바디 클렌즈가 항상 돼야 됩니다. 몸의 해독작용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건축에서 볼 때 전기, 수도, 냉방 설비, 그 다음에 배수장치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전기, 수도, 냉방만 잘 돼 있으면 뭐겠어요? 이게 배수장치가 안 되면 집안에 막 똥물이 흐르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가끔 포맷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딥슬립. 사실 수면 시간은요,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런 휴즈와 배관을 잠그는 그런 거, 그리고 엔진을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멈춰야 될 때. 뭐 엔진을 안 갈겠습니까? 엔진을 가려는데 엔진 켜놓고 오겠습니까?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그것처럼 우리 몸도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수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분의 1은 잠을 자는 것이 사실은 건강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잠을 줄여라? 네, 수명은 단축될 수가 있어요. 자, 엑서사이즈는 심혈관 강화 운동을 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도 하죠. 유산소 운동. 네, 그거 좋습니다. 비어둔 집과 살던 집, 네, 어떤 것이 살던 집이 좋지 않습니까? 비어둔 집 어딘가 무너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몸도요, 멈춰 있을수록 심장병부터 오는 거예요. 자, 황후의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세 가지만 잘 실천해 봅시다. 다시 한번 뭘 걸먹자. 이렇게 하시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건강 면역을 위한 ABC 지금부터 걸어다니자. 그러면 A, C, E가 해결이 돼요. 아까 A, C, E 생각나시죠?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걸어야 척추가 바로 선다는 거죠. 걷지 않으면요,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206개의 뼈가 있고 400개의 골격근이 있고 650개의 근육이 있어요. 이게 맞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못해요. 이 친구는 일어나지도 못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신경을 주장하는 척추 교골개발.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서지 못하면 여기에 뇌에 관계되고 여기 경추 2번은 얼굴에 관계되고 이렇게 각 부분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이 척추가 바로 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세는 건물의 기둥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앉아있을수록 심혈관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만 늘어가면 심혈관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12%나. 오래 눌러 앉아있는 습관으로는 54%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TV보다도요, 잠시 일어나시면 심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면역력을 유지해서 두 번째, 먹자 하는 거죠, 먹자. 근데 여기 뭐죠? 잘 먹자지 않습니까? 잘 먹자. 그러면 B가 해결돼요. B가 해결되는데, 자, 식이와 인체 평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건강은 한번 얻어졌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건강은 가꾸어지고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먹는 대로 우리 몸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요법을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약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에 그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보면 10명 중 3명은 5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약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을 약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관리는요, 영양소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를 넘어가는 거죠.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물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 돌다리처럼 이렇게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식품으로 먹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양제로라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당하면요, 합성당은 면역력을 악화시켜요. 캔서, 암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천연당은요, 필수 영양소인 거예요. 그래서 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당도 나쁜 당은 덜 먹고 좋은 당은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포에 여기 보면 그 안테나들이 있어요. 안테나는 영어로 선모라는 뜻이에요. 선모. 이 선모들을 보면 이게 확대해서 보면 현미경이 발달되다 보니까 확대해서 봤어요. 근데 이 안테나가 그냥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슬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슬로 되는 거 더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8가지 당이 구슬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당사슬이라고도 해요. 당사슬. 네. 자, 이건데 그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여기에 영어로 있지만 이게 내추럴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톡신, 독소,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거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신,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호르몬 같은 건 받아서 수용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병에 관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런 거죠. 필수 영양소라는 거죠. 당질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라는 거죠. 이게 세포가 세포끼리 가면서 전기 신호가 가듯이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들을 찾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사슬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 당사슬이 건강한 세포에는 한 10만 개나 필요해요. 근데 병든 세포는요 3만 개 정도, 또는 이게 1만 개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게 질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이렇게 선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암세포는 선모가 없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성당을 먹으면 이렇게 되고요. 캔서셀이 된다고 그랬죠? 천연당을 먹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루에 달걀 3개를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요. 노란자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근데 뭐가 올라가냐면 사실 HDL.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보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콜레스테롤보다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HDL이 높으면 어떻게 하냐면 행복한 마음이 증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콜레스테롤하고 HDL이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괜히 나쁘다고만 얘기했죠. 또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눈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의 균형이 맞음으로 식사량이 줄 것입니다. 계란은요 완전 식품이라고 합니다. 완전 식품. 이 세상에 완전 식품 2가지입니다. 계란하고 우유하고. 그렇죠? 완전하다는 건 영양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식사량은 배고픔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금을 잘 드셔야 됩니다. 소금 없으면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소금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장 염통이잖아요. 자, 적당한 염분은요 피의 순환을 도와주고 혈중 중성지방을 분해하고요 노폐물 배출시켜줘요. 실제. 자, 그래서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식욕 감퇴, 무기력, 피로감 이런 게 와요. 그 다음에 현기증도 오고요. 탈진인데
우리가 행군하다가 힘들면 뭐죠? 소금 주지 않습니다. 소금. 우리가 소금도 보급해 주지 않습니까? 자, 심장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병 중요하죠? 자, 소금은요, 신진대사를 주도하는데, 우리 태어나기 전에 몸속에서도 0.9였고요. 혈액의 소금 농도도 0.9여야 되고, 세포의 소금 농도도 0.9. 그러기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 가면 링거에게 소금 농도도 0.9%를 맞춰줘요. 그런데 왜 소금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0.9%는 생명의 기준인 거예요. 이보다 떨어지면 위험해지는 거죠. 만약 소금 농도가 0.9%에 미치지 못하는 양수에서 자란 아이는요, 뇌와 뼈, 생식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로 태어나요. 자, 이게 SBS에서 이제 뉴스를 한번 보던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미국 의학저널 자마라는 데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의학저널을 치고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금과 심장병에 갖고 고염식을 먹으면 고혈압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저염식은요, 심장병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심근경색,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심박수를 조절하는 나트륨 부족으로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은 심장병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염식이 필요한 경우하고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저염식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고혈압, 비만, 만성 코뼈 환자는 좀 줄여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저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심장병 환자, 빈혈 환자, 그 다음에 갑상선 수술을 했거나 2년제 보건 환자, 몸속에 염증이 많은 환자, 이런 사람들 저염식을 하면 더 나빠져요. 자, 황후의 면역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 잘 자자죠. 잘 자자. 자, 이거는 D가 해결돼요. 그렇죠? 잠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황제 뇌기능에서도 있지만 잠자는 동안 찌유가 일어나요. 적은 그렇지만 너무나 적게 자라면 심혈관, 그다음 골다공증, 네. 심혈관 질환이 2배 늘어나는데 이거는요 고혈압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안 되기 때문에 비만이 늘어나는 거고요. 너무나 많이 자면요 뇌가 죽어요. 치매가 걸려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자면 아까 침체되면 심장병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고 뇌가 세포가 죽어가니까 우울증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자, 잠을 잘 자면 그러니까 이제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 서파수면을 하게 되면 이게 신체를 회복시켜주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해서 세포를 성숙시켜주고 또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비만을 방지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 시대의 면역 건강을 위해서 딱 3가지만 잘 실천합시다. 뭐죠? 걸어 5,000보, 먹자 필수 영양, 자자 7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건강을 위해서 건강 ABC를 위해서 걸 먹자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